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5일 시청회의실에서 대전 세종연구원 및 대전 테크노파크 등 10개 기관과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기관 내 인권경영의 실천과 점검,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로 인권경영의 범위를 확산하는 등 인권증진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권경영 업무협약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확산하길 바란다며 인권경영의 실천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유세 차량과 후보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유세 차량과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사항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선거철이 돌아오자 건물과 도로가 유세 차량과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1일 전국 각지에서 소음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현수막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전보다 2배 더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설치 장소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후보를 알리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소음 공해나 시각 공해로 느끼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토론 중심이 선거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충청남도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사양 관리 시스템과 지하수 스마트 관리 시스템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 신규 사업인 스마트 교통신호 시스템, 폐기물 수거 최적화 시스템 등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습니다. 특별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의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4차 산업혁명 선진 사례, 업계 동향 등에 함께 공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국제행사와 축제를 홍보하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1톤 트럭에 LED 모니터와 음향 시스템을 설치해 거리에서 관광 홍보를 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안내사와 인천 관광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싣고 다니면서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강화 고려산 진달래 축제와 인천 걷기 페스타 등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 버스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전북도청 주차장에서 김승일 전북도지사 권한대행과 전북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버스 시연회가 개최됐는데요. 현장지휘버스는 상황운용실, 상황판단회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어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버스 내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송일 전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재난 현장 지휘버스가 도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청년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공감, 청년공간 조성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공간 조성 사업은 청년들이 사용할 공간을 직접 기획하고 꾸며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공간 기획단은 청년공간에 관심이 많은 지역 청년 13명을 구성해 앞으로 청년공간 조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대구시 김효환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청년공간 조성 사업이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청년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전북 정읍에 가면 편안한 옛 분위기가 남아있는 쌍화차 거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도심 속 명소인 쌍화차 거리가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정읍 구경으로 자리 잡은 도심 속 명소 쌍화차 거리가 박물관 전시작품으로 선배입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제11회 기획특별정인 쌍화로 통하다를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내달 29일까지 개최해 쌍화차 거리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조명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잡학편에 보면 쌍화탕은 사물탕과 한기건축탕을 합방으로 하는 처방입니다. 저희 시립박물관에서는 쌍화로 통하다라는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 전시를 의도하게 된 계기는요, 정읍에는 쌍화차 거리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쌍화차 거리에는 그 쌍화차집만의 이야기와 역사성, 그리고 문화성을 저희가 다루고 싶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특별전이 쌍화로 통하다는 쌍화차 거리의 현재, 쌍화탕의 역사와 깊은 맛, 쌍화탕을 만드는 사람들과 찾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쌍화차 옹동지황 등 전통 음식 문화의 가치도 재조명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1부 쌍화차 거리의 탄생, 제2부 깊은 맛 쌍화탕, 제3부 쌍화로 통하다로 기획돼 정읍의 독특한 맛인 쌍화차가 문화 역사 예술 세계로의 소통을 전합니다. 1부는 쌍화차 거리의 탄생입니다. 쌍화차 거리가 30여 년 전부터 어떻게 탄생하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깊은 맛 쌍화탕, 쌍화탕의 어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보시면 쌍화탕에 대한 9가지 재료와 그리고 효능이 나와 있습니다. 3부는 쌍화로 통하다인데요. 정읍 전역에 있는 쌍화 찻집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에는 전통찻집 분위기와 옛날식 다방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 영상물 6편을 상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고대차 도구로 알려진 초도와 청개호 만들기, 쌍화차 시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K랜 홍재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현장의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 과정을 개선하고 산림청은 국립수목원의 예약 입장 제도를 편리하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 해양경찰청은 선박에 승선하는 인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해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6개월간 행정안전부와 3개 부처는 공동으로 업무 절차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관 합동으로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투표소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표소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선이 필요한 22개 투표소 중 7곳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나머지 15곳은 투표일 이전까지 보완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 유지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계 제품에서 일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맑은 식품의 들기름 골드와 한식품의 한들기름, 정다운 식품의 고소한 참기름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도시노검을 통해 이웃 간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도시민들의 힐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농업 공동체로 등록한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 사업을 통해 도시민들이 보다 많이 공동체를 등록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충주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교연동 미개발 부지에 교연 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연동 미개발 부지는 그동안 불법 경작과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는데요. 충주시는 이곳에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공원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클러스터와 병원을 연계해 창업 인큐베이팅을 실시합니다. 이 시범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김해 생명센터를 선정했고 이번 달부터 사업에 착수하는데요.
이번 시범 사업은 최근 바이오 창업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임상 역량을 보유한 병원과 우수한 시설을 갖춘 클러스터가 연계해 지역의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적으로 6.13 지방선거 투표소 14,134곳이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투표소를 확정하고 가정에는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거소투표 신고자 81,733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